일부 아이돌과 매니저,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지나가며 크라운스 멤버 몇 명이 모여있는 테이블을 위하고 낯선 시선으로 쳐다보았지만 곧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갔다. 마크, 별일 없으면 전 먼저 가서 일 볼게요. 그 순간 렌 이마크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자리에 앉혔다. 마크가 몸부림을 쳐도 절대 보내주지 않겠다는 기세였다. 트윗은 잠시 멈칫하더니 마크의 불편해 보이는 기색을 살피고는 고의로 화제를 돌렸다. 트윗, 저기 렌, 이왕 이렇게 된 거 부동산에 대해 좀 물어볼게. 왜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항상 바다 방향이거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일까? 인프라가 고급스러울수록 더 그렇고 말이야. 막 일어나려던 마크가 멈칫했다. 그는 리아를 한 번 보고 다시 트윗을 보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다. 마크, 그건 이해하기 쉬워요. 사람이 많고 상하수도나 대중교통 같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 그런 곳들이 다 핵심 맥이니까요. 렌, 전 마크 형만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곳들은 정신적인 가치나 미적 요소,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마크가 휴대폰을 꺼내 바다 근처에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마크, 당연하지. 네가 한강변에 집을 샀다고 상상해봐. 아침마다 창밖을 보며 탁 트인 풍경을 즐기면 하루 시작이 얼마나 즐겁겠어. 다만 비용 면에서는 좀 골치 아플 거야. 연봉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엄청나거든. 맞은편에 앉은 두 사람은 마크와 렌의 대화에 집중했다. 트윗은 계속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발꿈치가 리아의 허벅지 가죽 부분을 강하게 건드리자 리아가 짧은 비명을 질렀다. 리아, 트윗 누나, 미쳤어요. 트윗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리아의 투덜거림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팬트리 천장을 몽환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머릿속으로 수백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를 그리는 듯했다. 트윗, 듣기엔 정말 멋진데 오래 살면 머리 꽤나 아프겠네. 마크, 해안가 땅은 예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법적 권리 관계랑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의 황금성이에요. 경기가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시장이 얼어붙으면 그런 자산은 자금이 묶이기 십상이거든요. 리아의 손가락이 마크의 휴대폰 화면을 확대했다 축소했다를 반복했다. 리아, 유지비가 정말 많이 들겠는데요. 염분으로 인한 부식 원리나 높은 습도, 침수나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까지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피곤해요. 트윗, 하하. 어떤 일이든 리스크는 있는 법이지. 우리 CEO님이 수익 그래프 떨어질 때 왜 그렇게 하늘이 무너질 듯 쳐다보는지 알겠네. 다시 분위기가 조용해지자 리아가 서둘러 트윗의 입을 막았다. 마크, 그래서 예비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누나. 렌, 이제 보니 모든 곳에 예비비가 있네요. 사람 몸에 심장과 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리아, 넌 참 비유를 직관적으로 잘하는구나. 렌은 해맑게 웃으며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고 작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았다. 트윗의 속눈썹이 회사 팬트리 바닥을 허공을 보듯 바라보며 가볍게 떨렸다. 트윗, 나라 하나를 운영하는 것도 참 고달픈 일이겠어.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구 균형을 맞추려고 살인 같은 충돌이 일어나는 건 알지만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테고 그런 방식은 너무 끔찍하잖아. 세 남자 모두 일제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마크는 뒷목을 극적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마크, 마치 물 위에 뜬 배를 조종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모든 자원은 한정되어 가는데 사람은 많아지니까 1에서 3명만 낳으라는 가족계획법 같은 게 생기는 거고요. 리아, 어쨌든 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집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다 밀어버리고 고층 빌딩으로 만들겠죠. 인공적인 대규모 수산 양식이나 원격 해양 생산, 인공식품 제조, 고등교육 같은 걸로 해결하려 하겠죠. 렌, 리아, 그게 이상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모든 것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면이 있기 마련이야. 어떤 국가들이 고령화나 전쟁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처럼 말이야. 트윗, 시들면 다시 피어나고 무성해지면 다시 시드는 것. 그렇게 계속 굴러가는 걸까? 렌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영원히 올라가기만 하는 것도 없고 무너졌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없다. 그것은 마치 수레바퀴처럼 계속해서 회전한다. 리아, 그러고 보니 역사 속에서 찬란했던 로마 제국도 결국 무너졌었죠.
말을 마친 리아는 휴대폰을 열어 인터넷에서 과거 로마부터 현재 유럽 국가들이 형성되기까지의 자료, 그리고 마야 문명에 대한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기묘하고 무거운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투이가 그 숨막히는 고요를 깼다. 투이, 쇠퇴를 피하려고 다른 나라와 유전자를 결합하거나 어느 나라처럼 사촌 혼인법을 수정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하잖아. 그녀가 마크를 위아래로 훑어보자 마크가 미간을 찌푸렸다. 마크, 관리자님,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누나가 말하는 건 여러 요소가 복합된 거지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마치 이 나라 사람과 저 나라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요. 는, 하지만 마크 형 말도 맞고 투이 누나 말도 일리가 있어요. 리아, 맞아요. 몇몇 국가가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연은 아니죠. 다만 그게 너무 적나라하고 속물적으로 보이니까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투이 누나가 말한 4대 문제도 결국 유전자 희석에 관한 거니까요. 투이, 그래도 난 별로야. 유전자 문제는 일단 접어두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 아이들은 고유의 외형을 잃게 되지 않을까. 다들 덩치만 커지고, 이게 진화인가. 그러자 투이, 리아의 시선이 실험용 쥐를 보듯 마크에게 쏠렸다. 마크, 서든이 에브리원 룩트 어게인. 갑자기 다들 또 왜 쳐다봐요. 마크는 한숨을 쉬며 컵에 든 물을 다 마시고 근처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마크,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지만 전 여전히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물려받았다고요. 리아, 형의 무력감과 받아들이기 힘든 심정 이해해요. 마크 형. 하지만 지금 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양 상태가 좋아서 뼈 성장이 최대치에 도달했어요. 옛날엔 160cm 정도였던 초등학교 5학년이 지금은 170cm인 것처럼 미래에는 더 커지겠죠. 게다가 질병을 제거하고 우성 유전자를 걸러내기도 하잖아요. 하얀 피부에 발그레한 볼, 날카로운 턱선 같은 것들 말이에요. 리아, 정확해요. 영장류에서 인간이 된 그런 진화와는 결이 달라요. 미적 기준과 환경 적응을 위한 맞춤형 진화인 셈이죠. 투이, 정자 기준 같은 게 왜 있는지 이제 좀 알겠네. 단순히 연구용이나 난임 부부를 돕는 걸 넘어 유럽이나 아시아인의 특징을 전략적으로 보존하려는 걸지도 모르잖아. 갑자기 리아 위 손이 투이 위 허벅지 위에 놓이자 그녀는 노려보며 그 손가락들을 쳐내버렸다. 마크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피했다. 그건 좀 쑥스럽네요. 하지만 누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누군가 어떤 고도의 계획이나 연구를 위해 그런 것들을 비축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투이, 쑥스러울 게 뭐 있어. 난 그런 것들을 보존해 두었다가 나중에 인공수정 같은데 쓰려는 거라고 생각해. 나중에 온통 서구적인 외모뿐인 세상에서 갑자기 증손주 세대의 아시아인 외모가 툭 튀어나오면 이상하잖아. 마크는 연신 뒷목을 문질렀다. 목덜미부터 얼굴과 귀까지 붉은 기가 번졌다. 투이, 시대마다 다를 것 같아. 나중에는 지금의 기술력을 넘어서 아예 AI와 인공수정을 하는 기괴한 시대가 올지도 모르지. 마크, 설마 그럴 리가요, 누나. 전 형이랑 생각이 달라요. 불가능이란 없잖아요. 과학자들과 의료 기술이 결합해서 난임 부부나 동성 커플을 위한 인공 자궁 같은 걸 만든다면 물론 재벌이나 대부호들이 먼저 그 마루타가 되겠지만요. 마크, 하지만 모든 사람이 결점 없이 다 똑같이 생기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리아가 침묵하자 투이는 부드럽게 몸을 돌려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투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베타 테스트 0.5 버전 아닐까. 시대가 변해도 약간의 오류 확률은 존재할 테니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어갔다. 투이, 과도기에는 서로 뒤섞이겠지만 결국에는 기술을 통해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가겠지. 그리고 그 루프는 반복될 거야. 만약 어떤 인형이 그 기준을 깨뜨린다면 또 다른 방식이 나오거나 종말을 고할 대항마가 나타나겠지. 우주선을 타고 새로운 땅이나 생명체를 찾아가서 결합하고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다거나. 갑자기 마크 와렌 이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잠깐만요. 갑자기 SF 영화로 장르가 바뀌었는데요. 너무 급작스러워서 지식이 흡수가 안 돼요. 마크, 전 벌써 초현대적인 우주선이나 UFO가 상상돼요.
누나는 초과학 시대가 오면 세상이 변할 거라 생각하세요. 투이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맞은편 두 사람을 가리켰다. 투이, 웃지마. 그 질문에 대답하자면, 아니. 지금이랑 똑같이 굴러갈 거야. 이름과 운영 방식만 바뀔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아. 옛날엔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했다면 지금은 자원과 광물을 위해 싸우지. 그럼 나중에는 전기에너지와 물을 차지하려고 싸울 거야. 지구가 0이었던 시절, 현기성 단세포 생물이었을 때부터 이미 경쟁은 시작됐다고. 렌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그는 몸을 뒤로 젖히고 배를 잡고 웃었고, 투이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의 테이블로 쏠리자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마크는 입을 막으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마크, 렌, 너무 시끄러워. 만약 누나의 가설대로라면 그게 지금 상황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무안해진 투이가 고개를 돌려버리자 리아가 한숨을 쉬었다. 리아, 암을 정복하거나 지식을 머릿속에 직접 주입하는 칩 같은 걸 만들려면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전기에너지와 물을 둔 자원 전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렌, 오호, 리아, 너 이 분야에 대해서 꽤 잘 아는구나. 마치 겪어본 사람처럼 말이야. 농담이야. 하긴, 앱 하나 쓰는 데도 증발하는 물의 양이 엄청나다는 기사를 본 적 있어. 인간을 닮은 로봇들도 많아지고 있고. 투이. 근데 물을 대체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전설처럼 흙이라도 파먹으려나? 렌. 제가 맞춰볼까요? 공기 중의 산소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이라든가. 투이. 그럼 서로의 공기를 빼서 마시는 거야. 간접 키스라도 하게. 세 사람 모두 순간 멈칫하며 당황했다. 마크. 설마요. 그건 너무 먼 미래 이야기잖아요. 투이. 그럼 그때쯤이면 인간은 완전히 기계가 돼서 집도 필요 없겠네. 부식을 방지하는 얇은 방수 피부층을 만들려나. 아니면 더 끔찍하게 우주 자원을 착취하든가. 투이의 손가락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리아의 재킷 소매를 만지작거리더니 그의 피부를 살짝 건드렸다. 리아는 깜짝 놀라 손을 뿌리치며 거리를 뒀다. 투이, 왜 피하고 그래, 리아. 아무튼 AI 시대가 오면 뭐가 그걸 대체할까. 동물을 인간화해서 교배시키는 미친 짓이라도 하려나. 리아, 누나, 어제 저녁에 대체 뭘 본 거예요? 투이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열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검색 결과에는 돼지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실험 기사와 기괴한 SF 영화들이 가득했다. 마크, 잠시만요. 누나. 렌, 뭐 어때요? 현대 과학의 최첨단 칩인데. 나중에는 용 같은 신화 속 동물을 만들어내서 그 유전자로 반인반수나 파충류 인간을 만들지도 모르죠. 투이, 정말 미친 소리 같지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 나서 A와 E라는 코드명을 가진 새로운 종을 만들고, 말을 하는 뱀이 금단의 열매를 먹고, 그럼 수인들은 마법이라도 쓰는 거야. 이제 아무도 투이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기세를 몰아 횡설수설을 이어갔다. 투이, 그리고 A와 E. 그룹이 지능을 발달시켜 새 그룹으로 나뉘는 거지. 충돌하는 그룹은 계속해서 새로운 피부 진화 기술을 만들고, 두 번째 그룹은 우주로 나가 하층민을 식량으로 삼고, 세 번째 그룹은 그 둘을 결합해 평화를 선택해서 다른 차원의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드는 거야. 리아, 하지만 허점이 있어요. 그 수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될까요? 투이, 자기 자신의 유전자나 고대 동물을 모방해서 이것저것 섞겠지. 그러다 새로운 종을 만드는 데 성공하고. 그런데 실험해보니 원숭이나 유인원류가 제일 안정적인 거야. 그래서 다시 자연에서 실험을 실행하는 거지. 렌과 마크는 묵묵히 투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녀가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크, 제 생각엔 누나가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가 진짜라면 너무 무섭잖아요. 렌, 투이 누나, 그럼 과학자들이 그 정해진 궤도를 바꿀 수는 없을까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투이,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아. 우리 주변을 봐. 선로가 어떻게 깔려있든 기차는 결국 출발지나 목적지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선로 위에 갈림길이 아무리 많아도 말이야. 렌은 눈을 크게 뜬 채 투이의 대답을 듣고 몇 초간 멍하니 있었다. 마크는 미간을 찌푸렸다.
상황이 갈수록 묘해지는 것을 눈치챈 리아가 분위기를 전환하며 모두를 일으켜 세웠고 그들은 팬트리를 나와 연습실로 향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